안녕하세요. 4차 산업과 디지털 마케팅 과목을 맡게 된 안석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마케팅이라면 보통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일단 보편적인 디지털 마케팅, 대부분은 소셜 마케팅을 많이 생각하시죠. 요즘 젊은 학생들, 그 여성들 위주로 썼던 인스타그램에 상당히 많은 그림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뭐 그림이나 사진보다 짧은 동영상을 또 유행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갖다가 최근에는 뭐 틱톡으로 옮겼습니다. 이 틱톡에 30초 정도의 그 숏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거기서 마케팅이 일어나죠. 한동안 또 유행했던 인스타그램도 보면 해시태그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인생 맛집, 뭐 닭갈비 해시태그를 달면 닭갈비를 친다든지 맛집을 찾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사진을 찾을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한 후에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가 벌써 92%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한 것까지 하면 32%. 상당히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 워낙 오래된 어떻게 보면 소셜 마케팅의 조상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보다 디지털 마케팅 도구로서 먼저 사용되었고요. 20억, 한동안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20억 넘는 사용자가 썼던 플랫폼입니다. 상품 콘텐츠를 올릴 때 특정 나이와 지역 이렇게 또 옵션을 줘서 돈을 좀 지불하면요. 우리가 마케팅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STP가 아주 기본이잖아요. 세그멘테이션 나눈 다음에 T,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팅한 세그멘테이션, 그 시장에 P, 포지셔닝 하는 거. 이것을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찾아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해당 나이와 지역에 속한 사용자들에게 상품 노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것이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엄청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경제 활동이 일어난과 동시에 홍보 입장에서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뭐 한두 명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SNS, 소셜 마케팅을 우리는 보통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죠. 유튜브 마케팅 한번 볼까요? 요즘 뭐 틱톡으로 많이 옮겼다 하지만 유튜브 여전히 건재합니다. 10대, 20대들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구글이 아니고 유튜브에 먼저 검색을 해요. 실제로 강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더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지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자, 소셜 마케팅 플랫폼 한번 좀 고찰해 봅시다. 디지털 마케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첫 번째 조건, 많은 사용자. 저는 이제 경제학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공부하고 또 사실 백그라운드가 또 컴퓨터공학이랑 또 독특하게 공학하고 인문학을 또 융합하는 것들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볼 때 뭐 경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직관적이고 약간 좀 표현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지만 저는 이 경제라든지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몰려 있다. 상당히 직관적이죠. 사업하신 분들은 이 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이 되어야 그 많은 사용자에게 원하는 마케팅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마케팅이 마케팅 툴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 제가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그 디지털 마케팅이 소셜 마케팅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이 앞에 디지털 마케팅은 합성어죠. 디지털이라는 말과 마케팅이라는 말이 합성어죠. 그 디지털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소셜 마케팅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디지털 마케팅 문자적 정의를 한번 봅시다. 디지털 마케팅이란 일단 인터넷에서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으로 돼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뭐 휴대전화나 인터넷 따위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느니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동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한번 디지털 마케팅을 고찰해 봅시다. 자, 디지털, 뭐 기술을 대표하는 말이죠. 컴퓨터 용어로서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그 0과 1을 뜻하는 게 디지털인데, 피아노, 뭐 아날로그적인 피아노 실제로 물리적으로 띵띵 헤드를 때려서 줄을 튕겨서 피아노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디지털 피아노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기계 음향으로 기계 소리, 녹음된 기계 소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는 게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앞에 했으니까 뒤에 마케팅을 봅시다. 마케팅. 자, 마케팅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먼저 마케팅에 가장 연구가 활발했던 미국 마케팅 학회의 데피니션 정의를 볼까요? 자, 마케팅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모든 기업의 활동, 그것을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자, 그리고 한국 마케팅,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마케팅 학계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 좀 더 시장을 관리하는 좀 매니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데 앞에 미국 마케팅 학회와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케팅의 뭐 대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필립 코트로 교수의 어떤 정의를 한번 볼까요?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상한 가치를 얻는 과정. 좀 더 기업이 활동을 해서 고객이 가치를 느껴서 가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가치를 느끼는 것, 고객들이 가치를 느껴서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 회사나 그 상품에 사랑을 느낀다든지, 애정을 느낀다든지, 좋은 상품이라고 브랜드를 느낀다든지, 이런 고객들로부터 상한 가치,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이 필립 코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럼 생산자의 상품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또 사고하는 이런 트랜잭션,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케팅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디지털도 알아봤고 마케팅도 알아봤으니까 그럼 디지털 마케팅을 문자적으로 약간 학문적으로 좀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일단 디지털 마케팅은 주체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마케팅이에요. 근데 앞에 디지털, 컴퓨터를 표현하는 디지털,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을 대표하는 대표격인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자체가 기술적인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이거는 공학적인, 과학적이고요. 마케팅은 약간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 쪽에 가까워요. 결국 디지털 마케팅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 융복합, 융합인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디지털 마케팅은 융합하는 사고력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도 디지털 마케팅 원래한 책을 오래전에 집필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애들을 하면서 좀 더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을 연구하고 융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논문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디지털 마케팅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활용하는 걸 알아보십시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성공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의 디지털 마케팅 이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I gotta be
γιατί στα χρόνια μου να κρύβεσαι και να σε βρίσκω εκεί. Σε φέρνω μες στη σκέψη μου, στο νου όλο το χθες. Μια αίσθηση αξεχαστή, οι δικές μας οι στιγμές. Όποιο κομμάτι της ζωής μου και να δω, πάντοτε ήσουν ό,τι είχα πιο γλυκό. Όποιο κομμάτι της ζωής μου και να δω, πάντοτε ήσουν ό,τι είχα πιο γλυκό. 자, 이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셜 마케팅 아니죠? 근데 디지털 마케팅의 진짜 진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항상 제 강의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케팅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그리스 회사인데요. 뒤 보면 정말 스위디스트, 뭐 피스 오브 뭐 이런 라이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팅은 상당히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또 어떤 약간 필립 코트의 이야기 들으면 스피릿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인문학적인데 여기 AR이라는 기술을 썼어요. 참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낼 때 여자친구가 그걸 받았을 때 문자를 당연히 읽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애티튜드, 그다음에 비헤이버, 유저 비헤이버, 그러니까 유저의 행태를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가 문자를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안 읽고 싶어하는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락타 앱을 깔아서 락타 앱으로 보냈기 때문에 락타 초콜릿입니다. 락타 초콜릿의 포장지를 이렇게 갖다 대야만 문자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엄청난 마케팅 기법입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디지털 임팩트라는 쓰는데, 자, 디지털 임팩트란 말은 기술을 통한 이 디지털 마케팅의 좀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여러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일반적인 그런 마케팅의 어떤 그런 임팩트보다 기술적인 것들을 그죠? 예, 추가를 해서 고객에게 다가섰을 때 그 충격이 더 큰 게 디지털 임팩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강자 1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예, 브랜드 파워가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런칭하기 전에 예, 무슨 회사였죠? 원래 컴퓨터 회사였다가 예, 아이파드라고 MP3 만든 회사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브랜드가 확 뜨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1인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은 휴대폰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예, 애플이 지금 계속 1인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 임팩트라고 그래요. 마케팅 보면 옛날에 또 마케팅 정말 많이 이론들이 변하고 이론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뭐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과거에 감성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거 락타 같은 거 보면은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성 마케팅으로 또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한동안 버즈 마케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버즈가 무슨 말이에요? 예, 비, 그러니까 벌이 즈즈즈 이렇게 소리 내는 게 버즈, 노이즈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버즈 마케팅으로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약간 소란스럽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슈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 버즈 마케팅 입장에서도 보면 이 기술을 입혀서 디지털 임팩트가 들어가면 버즈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기술을 딱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선한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이 락타 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을까요? 여러 가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이 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고하는 훈련을 가져야 여러분이 성장이 됩니다.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주입식으로 한 거는 좀 재미가 없고 학생들도 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계속 제가 질문하는 거는 들으면서 뇌를 움직이고 발달시키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생각하는 걸 좀 해봅시다.
매출 당연히 올랐겠죠. 왜요? 당연히 락타 앱을 깔고 락타 앱에서 메시지 보내면 락타 초콜릿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장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자는 제가 이거 한국 생산을 보면서 강의할 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쓰레기통에 포장지 주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되죠. 근데 로메팅과 메시지가 오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주워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올랐죠. 당연히. 그리고 디지털 임팩트 차원에서 신선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로맨틱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버즈 마케팅 중에 하나죠. 또 감성 마케팅을 할 수 있죠. 자,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효과를 볼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대상으로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잠시 중간중간 요약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브랜드가 뭐죠? 예, 브랜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회사 브랜드가 뭐예요? 뭐 이 상품 브랜드가 뭐예요?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메이커를 하셨는데 그 메이커는 콩글리시고 정확히 말하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쉽게 생각하세요. 브랜드에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뭐 브랜드 큐라든지 뭐 데이브 아크 교수의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품에 갔어요. 상점에. 상점에 갔는데 S전자의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 중에 손이 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예, 그게 브랜드 파워가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도 있지만 이 회사의 상품은 믿을만해. 내가 사고 싶어.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요, 한번 올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작업, 브랜드를 갖다가 높이는 작업을 동사 ing 형을 써서 현재형을 써서 계속 브랜드 작업을 높이는 작업이 돼서 브랜딩. 그래서 마케터들이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총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브랜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는데 이 브랜드를 한번 올리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좋은 제품을 내면서 고객들에게 계속 어필을 함과 동시에 계속 좋은 제품만 계속 나와야지 한 번 제품이 또 안 좋은 게 나오면 그 브랜드가 확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그 석세스, 영어로 석세스를 하죠. 어떤 제품이 나오고 그 후속 제품을 석세스를 하는데 그 후속 제품이 계속 좋은 거 나올 뿐만 아니라 회사도 상당히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계속 고객들에게 노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총체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TV 광고도 해야 되고 요즘 유튜브 광고도 많이 하고 계속 고객들에게 알리는 그 작업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브랜딩입니다. 근데 아까 디지털 임팩트라 해서 이 브랜드가 오랜 시간 걸리지만 기술의 효과를 입혀서 한번 좋은 기술로 사람들이 와우 해버리면 브랜딩이 확 익스포넨셜하게 뜨는 증상이 요즘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자,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제품을 계속 꾸준히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누가 나한테 브랜딩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꽂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노출해라. 계속 알려야 된다. 계속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고 계속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의 논문인데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라서 그렇지만 사실 그냥 얘기 때문에 예로 봐주세요. 이게 가정사를 공부하고 심리를 이렇게 연구했던 교수님 이야기인데 어떤 딸이 있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희한하게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통계적으로. 그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것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또 같이 있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렇듯이 자꾸만 상품이 노출되고 방금 얘는 약간 네거티브한 거지만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버리면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남게 돼 있고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출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하나가 CM,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 이런 거 있죠. 네.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노래도. 그래서 브랜드를 공부할 때 노래도 있고 색깔, CI, 색깔이 뭐 어떤 회사는 파란 색깔로 쭉 일관되게 가고 있고 어떤 SNS에서는 노란 색깔로 카카오 같은 노란 색깔로 쭉
갑자기 이 회사가 파란 색깔이었다가 빨간 색깔이었다가 노란 색깔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 이러면 고객이 헷갈립니다. 계속 일관되게 계속 노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브랜드 관점에서 이 락탄 어때요? 계속 노출이 되겠죠. 왜? 포장지를 어쨌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락탄 로고가 크게 찍힌 포장지에 카메라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앱 하나 가지고 엄청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게 이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소셜 마케팅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마케팅 파워예요. 자, 디지털 마케팅이 정의돼서 이제는 좀 재정의합시다. 마케팅은 마케팅인데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인데 기술적인 마케팅을 했죠. 락타 앱의 예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재조명해보면 이전의 마케팅과 다르게 기술을 잘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잘 활용한 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마케팅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술의 가치를 더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특징, 뭐 AR이라는 기술 특징은 이렇게 화면을 덧대서 가상화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오그멘트, 증강 형식. 그럼 그 기술, AR이라는 기술을 잘 활용한 마케팅이다. 그죠? 기술의 특징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고객에게 전달되는 기술 효과가 마케팅에 엄청난 효과를 줬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다시 재조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케아 이거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다국적 기업인데요. 가구를 살 때 가장 큰 고민이 이 가구가 새로 들어온 이 가구가 우리 집 공간에 맞는지 또 기존의 가구와 잘 조화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잖아요. 한 번 또 그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 조립해서 또 앉혀놓고 다시 반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 불편을 인식해서 이케아는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을 출시했는데 앱을 열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가구 선택해서 지금 이 또 증강 형식입니다. AR. 아까 AR이라는 기술 락타도 썼지만 AR, Augmented Reality에서 증강 형식. 그래서 앱을 열어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선택해서 집 공간에 비치면 그 AR 기술을 통해서 그 가구의 실제 크기대로 그 공간을 배치해가지고 이 가구 우리 집에 어울리네? 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편의를 줬죠. 근데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는 가구를 집안에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이 AI 기술 채택에서 이케아가 이케아 플레이스 앱을 내서 편리하게 고객이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술적인 것들을 고객이 사용해서 경험하는 것을 앞에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죠. 예. 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니까 상당히 좋다. 매출로 연결된다.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디지털 레버리징이라는 기술을 인문학과 융합하는 방법론에 설명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정의를 통한 인사이트를 봅시다. 자, 디지털 마케팅은 융합하는 사고를 시작하는 기술을 대변하는 디지털과 인문학을 대변하는 마케팅의 합성인데 결국 이게 융합이에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한,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가 공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어디에다 포커스해야 되냐? 디지털 마케팅은 기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마케팅에 가까울까요? 예, 이거는 마케팅에 가깝다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인 사고인데 디지털 마케팅은 기술에 가깝다고 해서 기획할 때 기술적인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사고에서 기술을 끌고 오는 거죠. 저 AI 인공지능 쪽으로도 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플랫폼 서비스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잘하는 분이 기술자긴 한데 그 위에 사실 인공지능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데이터를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이 데이터가 쏟아진 데이터가 어디에 돼 있지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인공지능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학도들도 명심하세요. 인문학의 기술적인 부분보다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당연히. 인문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요즘 모르고는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이 시대적인 완전한 흐름이고요. 디지털 마케팅은 반드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될 학문적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에 가까운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에 가까운 디지털 마케팅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케터들은 마케팅적인 사고를 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기술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디지털 마케팅이 요즘 이렇게 유행하고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가 별로 없고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되냐면 마케터들은 기술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술자들은 마케팅을 조금 힘들어하죠.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시대입니다. 자, 제가 논문을 쓰고 공부하면서 디지털 마케팅과 비슷한 학문이 있는지를 막 찾아봤어요. 컴퓨터 공학에 HCI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인커막이라고, 인문학과 컴퓨터를 합한 인커막인데,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학문.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과 조금 비슷하지만 반대입니다. 출발점이. 왜냐하면 기술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기술을 디벨롭할 때 어떻게 고객이 사람에게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겠느냐. 그게 HCI, 인크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우스, 컴퓨터 쓸 때 마우스 쓰잖아요. 마우스가 인크막, HCI 산물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뭐 애플 맥북을 쓰든지 MS 윈도우를 쓰든지 그 윈도우의 GUI 이렇게 클릭해서 창을 열고 창을 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HCI 1950년대 개념이 나왔던 거죠. 그걸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HCI는 친인간적인 기술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가진 기술 개발이지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대적인데 어쨌든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재미난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사람이 인문학입니다. 근데 기술도 사실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기술도 인문학의 한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문을 갖다가 오랫동안 다방면을 좀 연구하고 또 이 인문학 또 HCI 또 디지털 마케팅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원래 모든 학문은 인문학에서 출발했어요. 철학 인문학에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철학자인데 뭐 의료 기술을 갖고 있고 뭐 파스칼 수학자인데도 철학자잖아요. 나중에 수학도 여러분들 재미없어지만 사실 인공지능하다 보면 수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아까 디지털이 0일밖에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0일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막 이게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말로 한마디로 끝나지만 이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 만유인의 법칙을 통해서 수학으로 접근하잖아요. 사실 인공지능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 근데 그 뒤에 컴퓨터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수학으로 접근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은 언어예요.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디지털 마케팅을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요. 사람인데 기술을 입혔죠. 예, 기술적인 것들 뭔가 이렇게 걸치고 있죠. 나중에 이제 VR 뭐 이런 것들도 뭐 기술적인 뭐 희한한 디지털 헬멧을 딱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표현하는 좋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 본질이에요. 인문학적으로. 근데 화려한 기술을 입어서 마케팅을 극대화한다. 마케팅, 예, 기술의 가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본질적인 것은 사람으로서 옷을 입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창의적이고 기발한 그 마케팅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의 옷에 따라 달라 보이듯이 어떤 기술을 입었을 때 그 마케팅이 극대화되고 어떤 기술을 입었을 때 마케팅이 극대화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융합할지를 방법론을 나중에 배우겠죠. 자, 오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모든 것들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 디지털 마케팅 상당히 여러분이 안 것보다 큰 영역입니다. 예, 소셜 마케팅이 요즘 디지털 마케팅 대변하지만 아까 보여줬던 예처럼 디지털 마케팅은 아직 계속 발전 중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 잘해서 나중에 세상에 나왔을 때 선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도 공부하시면서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들 같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사고를 가리킬지, 기를지 저는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